안녕하세요, 한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동안 높은 주가 방어력을 보이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주요 빅테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훨씬 더 높은 주가 방어력을 보이면서 지난 1년 동안의 하락률이 겨우 11.9%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는 작게는 마이너스 28%에서 크게는 51.7%의 하락률을 보인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말 견고한 모습을 보이던 애플이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120주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죠. 그런 만큼 애플의 주가는 현재 점점 하향 추세로 바뀌어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애플의 기술적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월 30일 기준으로 애플의 주가는 모든 이평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애플의 주가가 모든 이평선 밑에 있을 때는 그만큼 주가의 하락세가 상승세보다는 더 크다는 점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으로서는 애플이 하방을 바라보는 게 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RSI 값은 43.6 수준으로 일단 애플의 주가에 전혀 과열은 끼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볼린저 밴드 상으로 또 볼린저 밴드의 중간에서 점점 하단을 향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하면은 애플의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인 135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MACD 상으로 또 주가가 11월 말에 들어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하락 추세의 전환이 있은 후에는 꽤나 상당 기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를 보인 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태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한 폭스콘 공장 셧다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의 정저우시에는 애플의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폭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곳에서 코로나 대봉쇄가 발생한 것이죠. 중국 정부가 정저우시 전체를 셧다운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애플의 폭스콘 공장도 완전히 봉쇄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이폰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대봉쇄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공장에 현재 갇혀있는 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 공장, 즉 폭스콘 공장을 이탈하는 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만 명에서 3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공장을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정저우 공장에 최대 20만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벌써 10%에서 15%의 사람들이 공장을 이탈하고 생산에서 손을 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폭스콘 공장의 상황은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 외부에서 불만을 가진 시위대와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대치 중인 상황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얼마나 폭스콘 공장 내외부로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애플의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긴 했는데요. 현재 애플 폭스콘 공장에서는 공장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 대봉쇄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것이 거대한 시위로 번져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공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태에 있죠.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14 생산량이 최대 800만 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애플이 주당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폭스콘 공장의 개점 휴업이 길면 길어질수록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감소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고 실적도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 폭스콘은 떠나가는 근로자를 잡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아직까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폭스콘 공장의 셧다운과 함께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애플은 더 빨리 중국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려고 하겠죠. 애플의 탈중국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오늘 정저우시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봉쇄를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줄어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콘 공장의 아이폰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애플의 실적 악화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리스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대봉쇄가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중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애플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자 향후에는 생산 중심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겠다는 플랜입니다. 무려 아이폰 생산의 40%에서 45%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이슈는 애플의 인도로 이동이 좀 더 가속화되는 주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이폰 생산량이 크게는 800만 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죠. 이런 만큼 애플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1년 전에 2021년 4분기보다도 더 낮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애플의 주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2천만 개나 더 적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애플의 주가 하락에 더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애플의 밸류에이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애플의 현재 PE는 23.1, 포워드 PE는 20.7 수준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의 성장률이 기존의 10%대에서 8.9%로 더 낮아진 것을 볼 때 성장성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앞으로도 애플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공매도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애플의 공매도 비율 자체는 0.72%로 아직까지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11월 들어가지고 공매도 잔고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만 애플의 공매도 잔고가 거의 1100만 개가량 늘어난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의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역대급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2022년에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애플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의 주가 하락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애플의 투자자 평단가는 148.8달러 수준입니다. 최근 쭉쭉 하락한 주가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상황이며 138에서 141달러 사이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만약에 이 선까지도 뚫리게 된다면 사실상 밑에 매물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하락세는 이 기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으로서는 140달러 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려 한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불만감을 표하며 애플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서 올리기도 했었죠. 아직까지 이 내용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애플의 주가에는 딱히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이슈이나 일단 애플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러한 뉴스는 앞으로도 종종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크게 하락한 이유와 애플을 둘러싼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건은 얼마나 정저우 봉쇄 해제 후 빠르게 폭스콘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느냐일 것이겠죠. 애플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도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실적과 주가가 잘 버텨주어야 미국 증시의 미래도 밝은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빠른 회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디 애플을 둘러싼 악재가 어서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애플의 주가도 다시 위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